안녕하십니까. EY 한영 세무부문 정일영 파트너입니다. 저는 EY 한영 글로벌 통상 자문팀에서 미국 입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 미국 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조세 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공화당은 미 의회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119번째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공약들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매우 민감하게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 중심적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천명했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촉진, 제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경제정책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부과 감세정책, 반이민정책, 전통에너지 관련 규제 철폐, 첨단산업 리더십 확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탈탄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시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그린 뉴딜 정책에 의거한 인센티브 지급 중지 명령이 그 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국제조세, 그리고 일반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이런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팬데믹 이후 나홀로 호황을 유지한 미국 경제는 계속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했고, 그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과 투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탈탄소 친환경 정책과 반중국 견제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주요 경쟁자인 중국 기업들 대비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송배전, 그리고 소부장 분야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확대하거나 미국 생산기지를 설치했고, 특히 미국 생산기지 설치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 인센티브는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격 투자금 대비 상당한 규모의 현금 부조금, 세액공제,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특정 산업 섹터를 타겟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한 개 투자가 복수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시 적용도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을 설정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연방정부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미국 50개 주는 개별적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공헌도와 신규 일자리 창출 정도를 감안하여 현금 보조금, 세액 감면,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특징은
인센티브의 형태와 금액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여지가 많고 인접한 다른 주정부들과의 경합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연방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운영 주체가 별개이므로 동시에 중복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국 생산기지 신설 혹은 증설 시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하시고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풍부한 부존자원인 석유와 가스를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Unleashing American Energy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그린 뉴딜 정책에 근거한 보조금 형태 인센티브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수령한 투자자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의거 보조금 형태 인센티브 지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해당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울러 동행정명령에 의거 제한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대상, 범위, 방식 등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추후 발행되는 추가적인 대통령의 명령과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가 그린 뉴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전면 철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린 뉴딜 정책에 의거 새로운 산업시설이 설립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은 상당 부분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 동남부 및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서포터즈인 석유 및 가스 업계도 그린 뉴딜 프로그램의 상당한 수혜자들입니다. 만일 그린 뉴딜 정책이 철폐되어 예상된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좌절된다면 2년 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재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화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트럼프가 추구하는 AI 첨단 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 확충과 송배전 인프라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년 후 알 수 없는 정치 환경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재래식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발전시설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한 사항을 트럼프 정부에서 위반한다면 상당한 수의 소송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법률적인 영향을 감안하면 그린 뉴딜 정책을 근거로 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철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행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하여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 만족해야 할 조건 및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조건 만족 여부를 좀 더 철저히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사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수령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진행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뱁스 2.0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발행한 행정명령을 통해 OECD가 제정한 글로벌 조세 협정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약속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음을 통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세법 89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동조항은 만일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 불평등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기업에게 기존 미국 세율의 2배의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과거 2019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게 필라원 디지털 텍스에 대한 보복으로 891조 적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에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별도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만일 그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외국 정부의 차별적 과세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가 거주자가 수령하는 미국 소득에 대해 현행 미국 세율 대비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4년간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된 추가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행정명령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뱁스 2.0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필라원 디지털 텍스 대상이 되는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임을 감안할 때 필라원의 미국 의회 통과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 보입니다. 필라2의 경우 미국 정부는 OECD가 제정한 원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미국 세법을 준용한 많은 수정과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OECD 및 EU와 상당한 기간의 협상과 조율이 예상됩니다. 뱁스 2.0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무부가 3월 말 제출할 보고서에 담기는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어 주겠다는 것이 골자이고 추가적으로 친기업적 세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만료되는 Tax Cut and Jobs Act를 개정하면서 감세 정책을 실현하고 미국 내 투자 촉진과 미국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지향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법인세율 경감에 더하여 소규모 투과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적격 사업소득 공제 연장, 주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사업용 자산의 가속상각 허용, R&D 비용의 송금 산입과 R&D 세액 공제 범위 확대, 현행 소득세율 유지, 그리고 특정 지역 투자 시 세액 감면 혜택 등을 포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해서 줄어드는 세수를 메꾸려는 접근이 예상되나 적자가 심화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의회의 검토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조항들에 대한 수정과 조율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현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과거 정부에서 승인받은 인센티브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추가적인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와 오펙스를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뱁스 2.0 관련 미국 정부와 OECD 간 추가적인 협상이 예상되므로 관련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한국 모회사가 수행할 세무 및 회계적 관리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 및 제3국에서 생산하고 대미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비용을 깊이 검토하고 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 4년 동안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행보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EY 한영 글로벌 통상자문팀은 EY 글로벌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